조회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판매 현황 관리 폼에 제품명 찾기 버튼, 자 이름은 CMD 제품명 찾기예요. 이것과 전체 보기 1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구현하시오. 자, 두 가지 내용이 나오네요. 버튼 제품명 찾기하고 전체 보기 1 버튼. 자, 컨트롤 이름은 CMD 전체 보기 1입니다. 조건은 txt 제품명 컨트롤에 제품명을 입력하고 제품명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품명이 있는 txt 제품명의 값과 같은 제품의 정보를 찾아 표시되도록 하시오. 자, 이게 조회 기능입니다. 필터라는 기능인데 어떤 특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검색된 내용만 나오게 하라. 자, 이런 내용이 되고요. 전체 보기 1 버튼을 클릭하면 폼의 모든 제품의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라. 자, 특정한 제품만 찾을 때와 전체 보기 해가지고 모두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자, 이때 필터와 필터 온 속성을 이용하여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자, 이벤트 프로시저가 나왔으니까 이건 비주얼 베이직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필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나 폼이나 보고서, 자 여기에서 특정한 조건에 맞는 것만 추출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필터라고 하는 속성이 됩니다. 물론 조건은 이제 where라는 걸 써가지고 조건을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하나만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뭐 테이블명하고 그 다음에 해당 컨트롤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필터 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정의를 했을 때 이 필터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해당 조건을 보고서에 적용을 할 건지 말 건지, 필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필터가 되었다. 그래서 필터 5는 일반적으로 true, 나 적용할 거예요. 왜? 필터를 했으니까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필터와 필터 5는 거의 쌍으로 취급이 되는 그러한 속성들이다 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프로시저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자, 폼이었습니다. 자, 폼의 이름은 판매 현황 관리였죠. 자, 폼에 판매 현황 관리가 있고요. 오른쪽 클릭을 해서 바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 보기 폼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제품명 찾기죠. 제품명 찾기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속성 시트, 자 열려 있으니까 바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선택한 다음에 속성 시트 열어도 되고, 아니면 열고 나서 클릭을 해도 되고, 또는 컨트롤을 더블 클릭을 해도 이렇게 속성 시트가 열리게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벤트 설정하는 거죠. 자, 이 제품명 찾기를 뭐 하면? 클릭하면. 자, 됐습니까? 클릭하면, 그러면 이벤트 중에서 온 클릭, 자 이게 바로 클릭 이벤트가 됩니다. 자, 클릭 이벤트를 했을 때 프로시저를 작성해야 되니까 자 바로 점점점 클릭을 하게 되면 작성기 선택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작성기 선택에서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코드 작성기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할 수 있는 비주얼 베이직 자 코드 창이 나오게 돼요. 자, 이 코드 창에 기본적으로 지금 입력되어 있는 게 몇 개가 있네요. 이거 외에 자 private serve and serve, 자 요 사이에다 작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CMD 제품명 찾기를 뭐 하면 클릭하면, 그러면 실행하라. 자, 실행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터링을 해야 돼요. 필터링을 하려면 폼 이름이 있습니다. 사용 방식은 폼 이름점 자 필터 이렇게 씁니다. 자, 이 필터에 대해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누구랑 누가 제품명을 입력을 했을 때 그 제품명이 txt 제품명의 값과 같아야 돼요. 그러면 자 제품명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제품명으로부터 자 같은 값을 찾아라. 무엇과 같은 txt 제품명, 이게 이제 입력된 값이죠. 그럼 편하게 그럼 이렇게 할까요? 입력한 값, 이것과 같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폼이죠. 지금 우리가 쓰는 폼은 판매 현황 관리라는 현재 폼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미라는 걸 쓴다는 얘기예요. 미.필터. 자, 미는 나를 얘기하는 거고 나는 바로 지금 폼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폼으로부터 필터링을 하겠다. 자, 제품명이 입력한 값과 같은 것. 자,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주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입력한 값은 컨트롤에 입력한 값이었어요. 컨트롤에 입력한 값이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자, 무엇이었죠? txt 제품명이라고 하는 컨트롤이었죠. 네,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자, 이 txt 제품명은 컨트롤 이름이다 보니까 네, 그냥은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만 쓴다면 제품명 필드의 값에서 값을 검색을 하는데 txt 제품명을 검색하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값을 가져와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자, 컨트롤 앞뒤에 이렇게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결 연산자를 쓰고, 그러면 이 부분 묶어줘야 되고 여기도 묶어줘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되는데 또 이 제품명은 문자값입니다. 문자값이니까 얘도 묶어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원본 형태를 보게 되면은 자, 입력한 값이었습니다. 그 입력한 값은 자, 어떻게 한다? 헷갈리지 않게 큰 따옴표 안에서는 묶음 표시할 때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준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작은 따옴표로 묶어줘야 되는데 이 입력한 값은 무엇이었고 컨트롤이었으니까 다시 txt 제품명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자, 이 제품명 컨트롤 앞뒤에 앰퍼샌드를 짜잔 붙여주고, 자,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 다시 자, 여기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큰 따옴표로 묶었죠. 그 다음에 앰퍼샌드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한 묶음으로 해줘야겠죠. 그리고 작은 따옴표 뒤에서 이렇게 크게 한번 또 묶어줍니다. 그래야지만 큰 따옴표 하나의 묶음이 완성이 되고, 마찬가지로 뒤에 지금 큰 따옴표로 끝났죠. 그럼 작은 따옴표 앞에도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자, 이게 가장 안 헷갈립니다. 여러분들이 암기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딘가에서 분명히 틀릴 거예요. 바로 이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만나는 부분,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띄어쓰기 붙여쓰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만들 때는 이렇게 크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컨트롤 이름으로 바꾸고 이 컨트롤 기준으로 해서 앰퍼샌드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묶음 표시를 해주는 것이 가장 안 헷갈리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회식을 연결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다음에는 뭐였어요? 이 필터를 했으니까 필터를 실행해라 라고 해야 되겠죠. 자, 필터 실행이니까 자, 미점, 자, 현재 폼입니다. 미점 필터 온. 자, 미점 필터 온. 자, 필터 하겠어요 라는 뜻이죠. 자, 필터를 할 거니까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자, 어떻게 할 거니까 true 입력하면 되겠죠. 이거 false 입력했네요. 자, true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false는 입력하지 않겠답니다. 나 안 할 거예요. 필터 해제할 거야. 이게 바로 false가 되고, 지금 필터를 해야 되니까 필터를 이용해서 필터링을 했으면, 자, 이제 이 필터를 할 거야 라고 명령을 줬으면 이제 실행 버튼을 누르는 것과 동일하게 필터 온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값을 true로 주게 되면은 이제 필터링이 되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컨트롤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가 저는 이제 문자라고 단언을 했는데 많이 풀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tx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문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실제로는 데이터 검사를 좀 해봐야겠지만 문자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날짜 형식이다 그러면 이 작은 따옴표 대신에 해쉬 이렇게 우물정자 샵으로 표시해주면 날짜예요.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시로 표현을 하면 되고, 숫자라면은 이 앞뒤에 있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얘도 필요 없어요. 숫자라면 이러한 이제 묶음 표시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근데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러한 문자 형식이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혹시라도 날짜가 나온다면 날짜는 이 작은 따옴표만 우물정자 해쉬로
표시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만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하고 나갔어요. 나가면 온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실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보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제품명 찾기를 이렇게 눌러보는데, 자,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실제로 어떤 제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 제품명 필드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판매 현황 관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디자인 보기로 볼게요. 자, 폼에 어떤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가? 제품별 판매 현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레코드 원본이죠. 그러면 제품별 판매 현황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니까 제품명에 책상, 팩스 다 어때요? 이거 다 문자네요. 아하, 문자구나. 자, 만약에 단가라면 이제 숫자가 되겠죠. 뭐 날짜가 또 있다면 날짜 형태로 되겠죠. 그러면 책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책상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건 닫고 다시 제목에서 책상 누른 다음에 제품명 찾기를 짠 하고 누르면 이렇게 제품명에 책상만 쭈루룩 필터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전체 보기를 눌렀을 때 모든 제품이 다 보여야 되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바꿀게요. 자, 전체 보기를 눌러보면은 속성 시트에 cmd 전체 보기 1이라는 컨트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클릭을 하면이죠. 따라서 이벤트에 온 클릭으로 가서 점점점 클릭을 했을 때 코드 작성기 확인 눌러줍니다. 자, 프라이빗 서브 cmd 전체 보기 1을 클릭하면 무언가를 실행해라. 자, 나오는 거죠. 실행할 내용. 자, 엔드 서브 바로 사이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모든 제품을 본다고 했으니까 결국에 이전에 했던 필터를 어떻게 하면 돼요? 해제를 하면 되겠죠.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미점 필터 오늘 true로 했을 때는 필터를 실행하라. 실행 버튼 누르는 것과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럼 해제를 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자, 미점 자, 필터 on은 자, 뭘로 하겠다? false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해제하는 거겠죠. 자, true는 필터 실행이고요. 필터 on false는 해제하겠다. 필터 해제하겠다. 자, 마찬가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기 눌러서 책상에 지금 제품명 찾았어요. 전체 보기를 누르면 자, 모든 데이터가 다 나와줘야 됩니다. 쭉 내려갔을 때 제품명 찾기 전체 보기 쭉 나오죠. 네, 이게 바로 이제 모든 특정한 제품만 찾는 거하고 전체 보기로 필터 해제하는 그러한 문제 풀이 방법이었다. 그래서 미점 필터와 또 미점 필터 온 굉장히 중요한 내용 두 개는 한 쌍으로 같이 어우러진다, 같이 출제가 된다. 자, 이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입니다. 판매 현황 관리 폼에 txt 이메일 컨트롤에 담당자 이메일의 일부를 입력하고, 자, 담당자 이메일의 일부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찾기 버튼 cmd 이메일 찾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구현하시오. 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txt 이메일에 입력된 글자를 포함하는 제품의 정보를 찾아서 표시하도록 하라. 자, 입력된 글자를 포함하는 제품의 정보를 찾아야 되고요. 현재 폼에 레코드 소스. 자, 레코드 소스 이게 뭐냐면 레코드 원본입니다. 레코드 소스 원본. 어디서 많이 본 거네요. 데이터에 있는 내용이었죠. 레코드 원본은 바로 레코드는 행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행 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 자, 뭘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감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영어가 나온다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영어를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레코드 소스, 레코드 원본, 즉 하나의 필드 데이터 또는 행 데이터.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빠를 거라 그랬죠. 자, 문제를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메일 찾기입니다. 이걸 클릭해야 되니까 이번에도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야 되죠. 이메일 찾기 버튼을 눌러보면 자, 속성 시트에 CMD 이메일 찾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벤트의 종류는 클릭을 했을 때죠. 자, 클릭을 했을 테니까 온클릭 점점점 그리고 코드 작성기 확인 눌러줍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이메일 찾기를 클릭을 하는데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레코드 소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행원본 레코드 원본을 얘기하는 건데 현재 폼에 있는 레코드 원본 소스를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오는 거는 우리가 쿼리에서 가져오거나 또는 뭐 테이블에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자, 눌렀을 때 이 판매 현황 관리에 있는데 바로 txt 이메일에 입력된 글자를 포함하는 제품 정보예요. 자, 우리가 접속하는 거는 검색을 하는 거는 바로 담당자 이메일의 일부를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랬을 때 txt 이메일의 내용이 포함하는 제품의 정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건까지 사용을 해야 된다. 조건까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테이블로부터 가져올 거냐 아니면 쿼리로부터 가져올 거냐 이걸 지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레코드 원본이 어디에 있었죠? 제품별 판매 현황이라는 것에 있었죠. 자, 기억이 잘 안 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가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자, 이 판매 현황 관리라고 하는 폼은 기본 레코드 원본, 이게 레코드 소스예요. 제품별 판매 현황이었어요. 그래서 제품별 판매 현황을 조금 전에 열어봤단 말이에요. 자, 열어보니까 자, 담당자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 담당자 이메일의 일부를 입력을 했을 때 이 담당자 이메일을 포함하는 바로 무엇이 나오도록 제품의 정보가 나오도록.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품의 정보가 나오도록. 자, 담당자 이메일 입구에 쭉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자, 여기에 있는 일부 내용을 입력을 하면은 이러한 제품의 정보가 나오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본 데이터 소스는 제품별 판매 현황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들어가서 자, 이벤트 프로시저 자, 작성 부분 자, 이메일 찾기를 클릭을 합니다. 현재 폼이니까 역시 폼 이름 점 레코드 소스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밑점 자, 레코드 소스 있죠. 자, 는 한 다음에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데이터 검사를 할 때는 select from where라고 하는 이제 검색을 이용을 합니다. 그럼 사용법은 어떻게 되느냐? 사용법은 자, select 테이블 또는 필드명이죠. 필드명. 자, 필드를 가져와라. 그리고 from 어디로부터 테이블 또는 쿼리로부터 가져와라. 이게 가장 기본 형태가 됩니다. 자, from 뒤에 테이블이나 쿼리가 나와요. 그러면 어떤 테이블, 어떤 쿼리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무슨 쿼리? 제품별 판매 현황이라고 하는 쿼리로부터 가져와라. 특정한 필드가 아니라 그냥 레코드 자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필드니까 그냥 이렇게 별 쓰면 되겠죠. 모든 해당하는 아스테리스크를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레코드 소스는 제품별 판매 현황으로부터 모든 필드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우리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조건은 이제 where로 작성을 합니다. 자, where. 자, 어떠한 조건이냐? 자, 조건은 뭐였어요? 아까 담당자 이메일이었죠. 담당자 자, 이메일. 근데 이 담당자 이메일의 값이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특정한 값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특정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메일의 일부가 입력이 돼야 된다. 어느 컨트롤에. 자, 그러니까 자, 이 값이 같다라고 하는 건 like라 그래요. 등호는 여기서 한번 썼습니다. 한번 썼기 때문에 이 뒤에서는 이제 안 쓰고 like 해가지고 비슷한 u를 찾아와라 라고 하는 건데 자, 띄어쓰기 붙여쓰기 조심하시고요. 가져와야 되는 내용은 누구로부터? txt 이메일로부터
이게 바로 뭐죠? 그렇죠. 컨트롤 원본이죠, 이게. 컨트롤 이름이죠. 컨트롤 원본, 컨트롤 이름. 근데 자, 이 이메일은 문자였나요? 숫자였나요? 날짜였나요? 그렇죠. 바로 문자였죠. 자, 문자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뭘 한다? 앞뒤로 묶어준다.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like 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like 쓸 때 역시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근데 큰 따옴표 있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얘도 뭘로 바꿔야 돼? 앞뒤 전부 다 작은 따옴표. 등호하고 똑같습니다. 작은 따옴표로 바꿔줍니다. 자, 바꿔주는데 이렇게 바꿔줬죠? 바꿔줬는데 근데 이 이메일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어도 되고 중간에 있어도 되고 끝에 있어도 돼요. 어디서나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다 있어야 되니까 앞에 뭐가 있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있어도 상관없다, 중간에만 뭐가 딱 들어가면 된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뭘 써주나요? 다 있는 걸 표현하자. 그래서 이렇게 별, 그리고 txt 앞에도 별 이렇게 써주는 거죠. 네, 별, 값, 별. 그러면 모든 데이터, 어떤 특정한 내용이 들어가는 모든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검색을 할 때. 자, 이제 다 됐네요. 그러면 자, 컨트롤 원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컨트롤 원본 시작 부분에 앰퍼샌드로 묶고 뒤에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앰퍼샌드로 묶고, 그리고 나서 자, 요 부분은 뭘로 처리해야 돼요? 앞에서 지금 이미 실렉트 할 때, 자, 실렉트 할 때 이렇게 큰 따옴표 넣었죠? 큰 따옴표 넣었으니까 끝내는 부분은 앰퍼샌드 바로 앞에서 이렇게 묶어주는 게 맞는 거고.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앰퍼샌드 뒤에서 다시 묶어주는 게 맞는 거죠. 거듭 얘기하지만 앞에서부터 암기식으로 하면은 틀립니다. 암기식으로 하면 대부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내용을 확장해서 표시를 해야지만 좀 한 번에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select from, 자, 나왔죠? select from, 자, 선택하자. 무엇을? 모든 필드를 선택하자. 누구로부터? 제품별 판매 현황으로부터. 자, 무엇을 담당자 이메일에 입력한 값이 내가 입력한 특정한 값과 어디에든 포함이 된다면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뽑아내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넘어갔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select from where 같은 경우에 첫 글자 select from 특히 뭐 대문자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이메일 찾기가 있습니다. 자, 이메일 찾기 하기 전에 먼저 제품별 판매 현황에 뭐 이메일 특정한 것만 찾아볼까요? VZ로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여기 VZ. 자, 그러면 판매 현황에서 폼 검색으로 가서 자, VZ 이메일 찾기. 자, 눌러보면은 자, 어때요? 담당자 이메일에 VZ가 들어있으면 해당 레코드, 해당 행원본 모두 출력을 한다. 자, 이러한 뜻이 됩니다. 자, 조건 검색하는 거 잘 보셨나요? 조건 검색 select 필드명 from 그리고 테이블 또는 쿼리명. 자, where 다음에 조건이 나옵니다. 자, where 다음에 조건이 나옵니다. 조건에서 포함하는 것, 유사한 거니까 like를 사용합니다. 같은 게 아니라 유사합니다. like를 사용해서 가져온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현황 관리 폼에 txt 판매 번호 컨트롤에 판매 번호를 입력하고 판매 번호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구현하시오. 자, txt 판매 번호 컨트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번호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번호 찾기 버튼을 짠 클릭을 하면 판매 번호가 txt 판매 번호의 값과 같은 제품의 정보를 찾아서 표시하도록 하시오. 현재 폼에 record set 클론 속성과 자, record set 클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record set입니다. 자, record set이라고 하는 거는 record는 하나의 행이라 그랬죠. 그 행을 클론 복사를 해라.
북마크 속성이 있어요. 레코드셋 나오면, 레코드셋 클론 나오면 무조건 북마크 같이 나옵니다. 또 하나 파인드 퍼스트까지 같이 나와요.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세 개가 세트 메뉴가 되는데, 북마크는 복사를 한 다음에 북마크 즐겨찾기 해버리는 겁니다. 찍어놓고 파인드 퍼스트를 이용해서, 파인드 퍼스트는 첫 번째 데이터를 찾아라. 그러니까 어떤 레코드셋 데이터를 통으로 복사를 해서 거기를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그 표시된 내용으로부터 첫 번째 레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해당하는 부분을 통으로 클론, 복제를 해서 표시, 책갈피 꽂아 놓고 그 데이터들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 이게 파인드 퍼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레코드셋 클론, 북마크, 파인드 퍼스트가 하나의 세트가 된다. 자, 그럼 어차피 똑같은 내용입니다. 찾아오는 방법인데, 자, 방금 레코드 소스 했던 것과 아주 유사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죠. 폼 보기 형태는 다시 디자인 보기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판매 번호 찾기였어요. 여기에다가 값을 입력한 다음에 짠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데이터가 쭉 하고 나오는 거죠. 자, 똑같이 CMD 판매 번호 찾기의 이벤트 중에 온클릭 이벤트, 자, 점점점 클릭을 하고 코드 작성기 확인, 자, 눌러주면 되죠. 자, 그러면 판매 번호 찾기 클릭을 하면 실행해라. 자, 실행해야 되는 내용은, 자, 순서대로입니다. 레코드셋 클론 파인드 퍼스트가 우선적으로 나옵니다. 자, 레코드셋 클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폼 이름, 자, 폼 이름 점 레코드셋 클론 점 파인드 퍼스트, 자,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 뒤에 조건 들어갑니다. 그 뒤에 바로 조건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폼 이름이라고 하는 건 현재 폼이니까 앞에다가 우리는 뭘 써요? 폼 이름에 뭐 미라는 거 쓰겠죠. 그러니까 미.점 레코드셋 클론 점 파인드 퍼스트. 자, 복사를 합니다. 현재 어떤 폼이 있는데 그 폼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조건에 맞는 첫 번째 레코드로 얘를 이동을 시켜요. 이동을 한 다음에 해당 복사된 객체를 열었을 때 내가 책갈피 꽂아놓은 거, 파인드 퍼스트가 이제 첫 번째 거라 그랬죠. 조건에 맞는 첫 번째, 그러니까 그냥 파인드 퍼스트면은 이제 첫 번째 건데,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에 맞는 첫 번째 찾으면은 거기에 있는 데이터, 그것을 가져와라.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것도 이제 그대로 작성을 해보면은, 자, 미.점 레코드셋 클론 점 파인드 퍼스트 한 다음에 조건 만들어줘야 되니까 조건은, 자, 어떻게 해놓어요? 판매 번호라 그랬죠? 판매 번호. 자, 판매 번호가, 자, 무엇과 같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판매 번호하고 같아야 되죠. 판매 번호. 자, 이 판매 번호는 우리가 뭐라고, 이거 여기서 묶어주면 안 되죠. 판매 번호는 똑같이 txt 판매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자, 이름 보니까 이 판매 번호가 번호라고 돼요. 숫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문자라면은 똑같이 어떻게 해주면 되죠? 네, 여기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묶은 다음에 큰 따옴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앞뒤에다가 앰퍼샌드, 여기도 앰퍼샌드. 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다시 앞뒤 묶어주고 또 여기도 묶어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판매 번호가 왠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품별 판매 현황에 판매 번호를 찾아봅시다. 번호 찾아보니까 숫자예요. 이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라 숫자 형태네요. 오른쪽에 정렬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네, 물론 이제 디자인 보기로 확인을 해도 돼요. 숫자 형식인지. 근데 일단은 오른쪽 정렬된 걸로 보아서 이건 숫자입니다. 문자라면 왼쪽 정렬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숫자네. 편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조건 검사를 할 때 숫자가 나오면 여기 있는 작은 따옴표를 쓰지 않는다. 자, 작은 따옴표를 안 쓰니까 굳이 이것도 필요 없죠. 묶을 필요가 없죠. 앰퍼샌드 필요 없는 거죠. 이것도 빠집니다. 즉, 판매 번호는, 자, 바로 앰퍼샌드 이용해서 컨트롤 이름, 자,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한 판매 번호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판매 번호 필드에 있는 내용하고 검색을 해서 같은 놈이 있으면 통으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일단 그게 같은 놈이 있냐 해당 레코드를 일단 포인터를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시킨 다음에 자 이제 책갈피 꽂아야 돼요. 북마크는 자 책갈피를 꽂아주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내용은 뭐냐면 조금 전에 검색을 했던 폼이죠. 미점. 자 레코드 셋. 자 레코드 셋 클론으로부터 점 뭐가 된 북마크 된. 자 이것도 공식입니다. 미점 북마크예요. 자 미점 북마크는 현재 폼의 어떤 이제 레코드 셋입니다. 그 레코드 중에서 현재 레코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책갈피 형태입니다. 북마크는 즐겨찾기 책갈피예요. 자 이것을 지정을 해주는데 여기에다가 미점 자 현재 폼이죠. 현재 폼의 레코드 셋 클론 자 복제가 된 위에서 복사가 된 것에 북마크 자 파인드 퍼스트 찾았으니까 바로 해당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바로 여기다가 지정을 해줘라. 그래서 레코드 셋 클론 파인드 퍼스트와 북마크는 미점 레코드 셋 클론 점 북마크 이것도 하나의 세트 형태로 움직인다.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조건 쪽입니다. 역시 조건 검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가. 자 됐으면 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현황 관리 폼보기로 가서 자 판매 번호가 있어요. 판매 번호 5번 판매 번호 찾기 누르면은 자 판매 번호 5번에 되어 있는 데이터가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포인터가 나와 있죠. 이 포인터가 바로 파인드 퍼스트 요게 레코드 포인터라 그러는데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검색을 했을 때 레코드 자체를 쫙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그 첫 번째 조건에 맞는 첫 번째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를 해준 다음에 북마크 쪽으로 바로 이동을 시키는 게 바로 레코드 셋 클론 파인드 퍼스트 북마크라는 속성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뭐 10번 이렇게 한 다음에 판매 번호 찾기 누르면 포인터가 어디로 가요? 바로 이렇게 10번으로 이동을 하죠. 네,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와 아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이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판매 현황 관리 폼에 txt 판매 번호 컨트롤에 판매 번호를 입력하고 제품 정보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구현하라. 제품 정보 폼을 실행한 다음에 제품 정보 폼의 판매 번호가 txt 판매 번호 값과 같은 제품의 정보를 찾아서 표시가 되도록 하라. 자, 위에 있는 거하고 아주 유사하고요. 또 일단 우리는 이 txt 판매 번호가 숫자라는 거 알고 있죠. 3번 문제에서 봤기 때문에 자 이때 ADO 개체를 사용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ADO 개체다. ADO 개체라고 하는 것은 레코드 셋으로부터 가져올 때 그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ADO-DB.recordset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이런 이제 ADO-set 개체를 이용하는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내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각각의 데이터를 끌어와서 해당하는 내용에 다 대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 정보 찾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데이터들을 찾아서 가져오는 건데 보기 형태 디자인 보기로 바꾸겠습니다. 제품 정보 찾기 자 선택을 하고요. 자 이벤트는 온클릭이었죠. 온클릭에 점점점 눌러서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이 좀 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집중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ADO 개체라고 하는 거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변수 선언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에서 변수 선언을 할 때는 dim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 dim 일반적으로 레코드셋은 이제 rs라고 얘기를 해요. 자 rs 한 다음에
as 누구로부터 자 adodb record set으로부터 자 rs라는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자 adodb record set으로부터 rs라는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쓰기가 싫으니까 이거 계속 쓰기가 싫으니까 요거를 여기 rs라는 놈으로 이렇게 대체를 시키는 거예요. 즉, 이 레코드셋 rs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이나 아니면 어떤 이제 실행 결과 그 결과를 임시로 저장해 주는 이러한 레코드의 집합이다. 그 데이터의 집합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set rs는 자, set은 지정하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set rs는 자, new 자, 새로운 adodb record set 자, adodb record set을 새롭게 만들어서 지정을 하겠다. 자, 변수를 만들어 줬고요. 변수를 만든 다음에 자, 임시 저장 레코드 셋을 할당을 해줍니다. 만들어 줍니다. 자, 다시 adodb 레코드 셋으로부터 rs라는 걸로 일단 레코드셋 형태를 지정할 수 있는 저장을 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레코드셋을 지정할 저장할 그러니까 임시 저장소예요. 임시로 저장할 rs 객체를 다시 한번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do cmd 자, do cmd 실행하라. 뭘 실행하라? cmd는 커맨드입니다. 명령을 실행하라. 자, XS에서 명령 실행은 do cmd입니다. do command 자, 어떤 명령이냐? 폼을 열어야겠죠. 자, open 폼입니다. open 폼. 자, 폼을 열어라. 어떤 폼이에요? 폼 이름은 제품 정보였죠. 제품 정보. 그 제품 정보 폼을 실행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정보 폼을 열어라. 자, 열어준 다음에 rs는 이제 임시 저장소입니다. rs를 마찬가지로 연결해 줘야 돼요. 액티브 커넥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 연결 활성화라 그럽니다. 액티브 커넥션은 연결 활성화예요. 즉 rs 객체에 대해서 rs 레코드셋에 대해서 내가 뭘 지정을 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자, 연결 활성화를 해라. 자, 활성화할 내용은 현재 그 데이터, 현재 데이터에 대한 연결 복사본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현재 데이터. 그래서 요거를 current project connection 자, 연결 복사본을 자, current project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데이터 지금 프로젝트 단위가 바로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현재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connection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연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자, 액티브 커넥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결 활성화를 시켜라. 누구에 대해서? rs에 대해서. rs는 새롭게 지정한 레코드 셋이었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줍니다. 자, 연결해 준 다음에 연결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열어야 되니까 레코드 셋을 열어라. 자, 오픈 시킵니다. 자, 열 내용은 검색을 해야 되겠죠. 검색을 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는 select 이거 대문자로 쓸까요? 자, select 그 다음 필드명이죠. 자, 모든 필드를 누구로부터? from 누구로부터? 문제에서는 제품별 판매 현황 쿼리로부터 열어라. 자, 조건이 있었나요? 네, 있었네요. 조건은 뭐였나요? where 자, where where 어떤 조건이에요? 판매 번호가 무엇과 같은? 자, 이렇게 해줄게요. 판매 번호가 판매 번호와 같은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자, 이 판매 번호 부분이 컨트롤 이름이 txt 판매 번호였어요. 판매 번호 거기다가 txt 판매 번호는 뭐였죠? 숫자였죠. 그러니까 작은 더블 필요 없네요. 작은 더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앰퍼샌드로 네, 연결 한 번만 하면 뒤에는 안 해도 되죠.
대신에 판매 번호는 자 여기 앞에 앰퍼샌드 하나 붙여주면 되고 뒤에는 필요가 없고, 자 앰퍼샌드 나왔으니까 그 앞은 뭘로 큰 따옴표로 묶어야지만 여기 연거 됐고 여기 닫은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조건에 맞는 판매 번호가 txt 판매 번호인 것과 같은 것을 찾아서 어디에서 제품별 판매 현황에서 찾아서 해당 데이터를 모두 갖고 와라, 열어라죠. 오픈이니까 가져와서 열어라. 자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 갖고 왔으니까 각각의 레코드셋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또 각각의 어디에다가 컨트롤에다가 써줘야 돼요. 이게 이제 단순 작업이 반복이 되는데, 제품 정보라는 폼으로부터 판매 번호 가져와야 되죠. 그 다음에 제품 명도 가져와야 되죠. 그 다음에 판매량도 가져와야 되고 불량품도 가져와야 돼요. 자, 즉 액세스 이제 같이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자 액세스 데이터에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들을 잘 보니까 판매 번호도 있어야 되고 제품명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량도 있어야 되고요, 불량품도 있어야 되고 단가도 있어야 됩니다. 뭐 그 외에 뭐 제품평이라든가 뭐 거래처 등급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가져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무엇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여기 지금 제품정보 폼을 직접 열어보면 됩니다. 제품정보 폼을 열어서 보면은 판매번호, 제품명, 판매량, 단가, 제품명, 제품평, 불량품, 거래처명, 거래처 등급, 자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몽땅 가져와서 표시를 해야 돼요. 의심되면은 디자인보기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컨트롤에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이 컨트롤에 있는 부분을 다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이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제품 정보라는 폼에 txt 판매 번호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폼 FORM, 자 폼스 느낌표, 자 이거는 이제 폼스 느낌표는 어떤 폼이냐, 폼의 이름은 제품 정보라는 폼에 txt 판매 번호, 자 여기 앞에 이렇게 써준 거는 이제 다른 폼이죠. 다른 폼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폼스 느낌표 제품 정보라고 하는 폼에 .txt 판매 번호, 자 개체입니다. 컨트롤 개체 txt 판매 번호에다가 자 지정을 해줘라. 지정할 내용은 자 RS죠. 자 RS의 판매 번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RS는 레코드셋입니다. 레코드셋의 묶음이기 때문에 자 해당 레코드셋의 판매 번호를 제품 정보 폼에 있는 txt 판매 번호에 대입을 해줘라. 저장하라, 대입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저장해줘라,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럼 똑같이 두 번째, 자 폼스, 이번에는 제품명이었죠. 자 찾아다녀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 보시면 판매 번호 다음에 제품명이 있었죠. 자 제품명은 txt 제품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제품명에 txt 제품명은 자 rs 이제 똑같습니다. 제품명 가져오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또 보면은 이번에는 판매량, 자 폼스 여기 오타 났네요. 자 폼스 느낌표 판매량은 제품 정보로부터 제품 정보, 자 폼은 다 똑같죠. 제품 정보 txt 판매량은 자 rs 느낌표 판매량, 자 나머지는 이제 복사를 해서 쓸게요. 자 판매량 하나 둘, 판매량 단가 제품평, 자 하나씩 고쳐나가 보겠습니다. 판매량 다음에 단가, 그 다음에 제품평, 자 그 다음에 불량품 거래처명, 자 불량품도 있고요. 불량품 거래처명, 거래처 등급, 그러니까 똑같이 불량품 그리고
거래처명, 그리고 거래처 등급. 자, 열었습니다. 다 가져왔어요. 거래처 등급까지. 자, 빠진 거 있나요? 판매번호, 제품명, 판매량, 단가, 제품평, 불량품, 거래처명, 거래처 등급. 자, 8개의 컨트롤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순서대로 가져왔죠. 자, 여기 컨트롤 다 입력했으니까 뒤에 이제 RS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내용을 고쳐야겠죠. 단가, 그 다음에 제품평, 그리고 불량품. 자, 거래처명이니까 거래처명, 판매량이니까 거래처 등급으로. 자, 이렇게 다 고쳐가지고 8개 맞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레코드셋에 있는 값을 각각의 컨트롤에다가 다 대입을 해서 끝내줍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다 집어넣었어요. 데이터를 다 집어넣었으면 마지막 작업, 레코드셋을 닫아라, 클로즈 시켜라.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왜 이걸 해야 되느냐? rs.open이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열어버립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으면 다 하고 나서 무조건 닫아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나중에 저장이 안 돼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뭐 길게 쓴 것 같은데 순서는 이렇습니다. ADO 개체라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는데, 무조건 RS 개체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레코드셋으로부터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레코드셋을 만들어서, 객체라고 합니다. 만들어서 RS로 지정을 해줍니다. 셋으로 지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해당 폼을 열어줍니다. 자, doCMD는 do 해라, cmd 커맨드, 즉 명령을 실행하라 라고 그랬죠. 자, 오픈 폼, 그 폼을 여는 명령을 실행하라. 그리고 나서 현재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를 액티브 커넥션 RS와 함께 연동을 시켜주고, 자, RS 레코드셋 오픈해 줍니다. 오픈해 주는 내용은 제품별 판매 현황, 또 테이블이나 쿼리예요. 여기 이제 테이블이나 쿼리로부터 모든 필드 가져올 건데, 조건 만족하는, 자,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문 만들 때는 바로 필드 이름과 값, 자, 컨트롤 이름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이 컨트롤 이름이 만약에 문자라면 작은 따옴표로 일단 한번 묶어주고 또 묶어야 된다 그랬죠. 날짜라면 해쉬가 붙습니다. 특정한 문자가 들어간다면, 어디든 들어간다면 아스테리스크, 그 숫자라면 그냥 편하게 그냥 엔드 써주고, 묶음 표시 안 한다 그랬죠. 묶어주는 부분은 바로 요만큼. 그리고 나서 폼즈 제품정보라는 폼의 컨트롤 이름 에다가 저장을 해라. 저장하는 거는 RS 개체에 해당 컨트롤, 해당 필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열었으면 마지막은 항상 rs.close로 닫아줘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ADO 개체를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열고 닫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확인하는 방법은요, 해당 제품명 판매 현황이 있었어요. 이 제품별 판매 현황, 이것도 닫을게요. 판매 현황 관리 폼으로 가서 제품 정보 찾기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제품 정보가 열리죠. 판매 현황 관리가 있습니다. 제품 정보 나왔습니다. 판매 번호에 해당하는 거 됐나요? 10번이었죠. 자, 10번 데이터 찾아보면 10번 데이터 태블릿, 만약에 뭐 26번 데이터예요. 판매 번호 찾아보면은 여기 키보드네요. 키보드 23,000 이렇게 나왔죠. 제품 정보 찾기 누르면 판매 번호 26번. 이렇게 해서 폼을 연동을 시켜서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식, 이것을 뭐라고 한다? ADO 개체를 이용한 데이터 연결, 그리고 데이터 대입이라고 합니다. 조회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되는 부분은, 뭐 문제 패턴은 거의 유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조회를 할 때 방식이에요. 컨트롤에 있는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날짜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 연습,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외에 지금 형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뭐 필터라든가 레코드 소스라든가 그 다음에 레코드셋 클론 북마크 파인드 퍼스트 뭐 이거라든가 또는 가장 뭐 어렵게 여겨지는 ADO 개체를 사용한다든가 요거는 뭐 암기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하기 어렵다면은 그냥 코드 자체를 통으로 외워서 변화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변화되는 부분만 바꿔주면 돼요. 뭐 테이블의 이름 또는 쿼리의 이름, 가져오는 필드의 이름, 어떤 필드에 있는 것과 어떤 컨트롤에 있는 값을 매칭을 시킬 거냐, 조회를 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습을 꽤 많이 하셔야지만 그래도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조회에 대한 학습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